이제 분야별 학습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어휘. 어휘 공부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 이 어휘는 여러분, 일단 주제 소재별로 다양한 그 어휘 학습 하셔야 되는데, 일단 추천 강의를 선생님이 항상 여기다가 밑에 이렇게 달아둘게요. 그래서 이게 다 EBSI에 올라와 있는 무료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능 연계교재의 복화 1800이라는 강의 선생님이 하기도 했었고, 작년, 재작년쯤, 아니면 지금 또 다른 강사님도 하시는데 매년 나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수능 연계교재는 정말 이제 교육부에서 평가원에서 아예 대놓고 이것은 연계교재입니다 라고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렇게 제시했고 굉장히 고퀄로 만든 문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연습을 하는 걸 저는 강추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연계교재의 복화 1800, 그 연계교재 속에 있는 중요 어휘만 1800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야말로 주제별로도 소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좌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어휘의 연관성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거 좀 필요한데, 이를테면 어원별로 produce 하면 생산하다죠. producer 하면 뭘까요? 생산자 되겠죠. product 하면 생산품이에요. productive 하면 형용사니까 생산적인이겠죠. productivity 그리고 production까지. 그러면 이제 produce 한 단어 알면서 나머지 감자 고구마 캐듯이 한 번에 쫙 이렇게 어원으로 연결하는 거 필요하고, 세 번째, 문맥 속 어휘 활용하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독해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think 계열 동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believe도 믿다, consider 간주하다, assume 가정하다, imagine 상상하답니다. 선생님, 가정하고 상상하고 간주하고 믿다는 솔직히 다 약간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작문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독해 시험을 보는 거죠. 보고 어떤 의미인지 빠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ink, believe, consider, assume, imagine들은 다 생각하다로 해석하면 되는 생각하다 계열 동사입니다. 그렇게 상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뭐 그리 다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문맥 속 어휘 활용들 이렇게 엮어서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네 번째가 정말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인데, 어휘는 여러분, 선생님 저희 어휘 공부 오늘부터 하기로 했어요 하고 하루에 4시간 한 번에 앉아서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휘 공부는요, 짧게 자주 보는 거예요. 굉장히 순발력 있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이 얘기하면요, 선생님 항상 선생님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선생님 고향이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전라남도 여수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학교가 여수여고고 선생님 집이 거기서부터 버스로 한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럼 거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코스인 거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항상 이 교복 호주머니에 들고 다녔던 게 뭐였냐면, A4 용지를 접고 또 접으면 한 요 정도 사이즈, 16절로 접은 요 그런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럼 그거에다가 그날 단어 뭐 기억나야 되는 거 뭐 보다가 이 단어 저 단어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교복 호주머니에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빨래 잘못하면 왜 그 째로 막 이렇게 세탁기 들어가가지고 세탁기 망하고 막 이런 날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누구야 잘 가, 뭐 버스 기다리다가 나가도 뭐지, 있었구나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놨다가 또 버스에서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그때 또 손바닥에도 많이 써놨어요. 하다 보면 또 보이는 거고, 또 화장실 가서도 뭐 이렇게 휴지 찾으려고 그랬는데 또 보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짧게 자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이렇게 보는 거지, 어휘 공부한다고 긴 시간 아주 큰 에너지를 들이겠다? 그거야말로 노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처럼 A4 용지 이렇게 단어장을 쓰시든지, 아니면 각자 자기가 편리한 방식으로 어쨌든 항상 도처에 두고 내가 그걸 접할 수 있게 자주, 그게 핵심인데, 짜투리 시간을 철저히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근데 하나 이제 교재 및 강의 추천드리고 싶은 어휘가 뭐가 있냐면, 어휘 교재가 복합파워라는 그 어원편 이 교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녹화를 이제 한 2년 전쯤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5분짜리씩 짧게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휘 공부는 내가 여기까지 봤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그 다음부터 잘 이어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순간 어디까지 봤는데 그냥 끊겼어요. 그랬으면 다시 아무데나 켜서 또 보고 또 켜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5분씩 녹화돼서 짧게 공부가 가능한 선생님의 어휘 강의 일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PL 하면 plural form에서 복수 형태로 식량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따라할 시간이죠. Repeat after me. Provide, provide, provide. 꼭 따라하세요. 제공하다 였습니다. 자, 그럼 쌀알 포인트 드리고 마무리하지요. 자, pro는 앞으로라는 뜻이나 무엇을 위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단어 정리 쭉 해볼까요? promote, 뭔가 상승하는 좋은 느낌의 뜻이었어요. 증진하다. 그리고 proportion 해서 비율. 그리고 prospect, 전망이 좋다 할 때 전망. 그 다음에 prosper 하면 번영하다. 이것도 뭔가 좋아지고 상승하는 기류의 동사라고 했고요. provide는 제공하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prophesy는 뭘까요, 여러분? 앞서 말하다 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잘 찾아서 수강 후기에 올려봐 주시죠. 자, 이렇게 준비한 거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꼭 이 자리에서 만날게요. 안녕. 네. 이런 스타일로 짧게 돼 있어요. 5분짜리씩.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이 그냥 어느 순간 링크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디서 이렇게 딱 클릭해서 듣고 하다가 음악 듣듯이 또 들었다가 다시 또 끄고 또 딴 일 또 했다가 또 듣고 아니면 쉬는 시간 5분씩 10분씩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그 파워는 엄청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짧게 자주 보는 학습하라. 지하철 버스 식사 기다릴 때 화장실까지도 하루 30초씩 짧게 오히려 100번을 보는 게 좋아요. 번이 중요해. 그리고 완벽한 단어 공부하겠다?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 마음을 그냥 버리세요. 그냥 불완전한 걸 이어하는 게 단어 공부야. 그래서 쌀알같이 작은 거라고 선생님은 항상 표현하거든요.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 무슨 쌀알인가요? 하면서 제 강의 끝에마다 쌀알 퀴즈란 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내가 요 쌀알 같은 요 지식 하나 놓친다 해서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요 단어 하나 오늘 제대로 요 문법 포인트 하나 딱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확 오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식 자체가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모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모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문법이요. 문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일단 문법은 규칙 학습을 좀 하셔야죠. 근데 문법 규칙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문법 교재 딱 펴면 있는 거 흔히 명사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초반부만 열심히 보다 보면 명사만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동안 안 보다가 다시 또 문법 공부해야 돼 하고서 다시 열면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것만 열심히 보겠죠. 자, 그러면 그런 스타일 말고 일단 문법들이 여러분 좀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틀을 나무라고 치면 나무에 큰 덩어리 줄기 같은 게 먼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먼저 잡아야 나중에 그 옆에 붙어있는 잎사귀도 잡고요. 작은 가지도 알아먹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큰 덩어리가 뭐냐면 주어 서술어 나눌 줄을 알아야 돼요. 문장 보고 어디까지가 주어 다 볼 줄 아는 거, 그게 포인트. 그거 하고 나면 문장 성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주어였고 동사였네. 동사가 뒤에 give 동사니까 뭐에게 무엇을 이라는 성분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에게가 흔히 간접 목적어, 을은 직접 목적어라고 하더라. 여기까지가 에게고 여기까지가 를이구나 하는 그 덩어리 성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을 문장의 의자, 놓여진 의자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동사가 굉장히 그 성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왕 같은 존재예요. 선생님은 항상 문장 설명하면은 동사 알았니? 동사가 뭐니? 이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동사가 뭔지에 따라 뒤에 어떤 자리가 오는지가 결정되고 거기까지 하고 나야지 그 다음부터 배워지는 게 뭐냐면 동사처럼 생겼는데 동사로 안 쓰이는 거 준동사라고 해요. 준우승처럼 우승 같은데 우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준동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틀의 변환이라 넘어가면서 수동태, 가정법, 절 중에서도 부사절, 관계절까지.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죠? 선생님, 저 중학교 때랑 막 이럴 때 내신 시험 보거나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 이거 되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막 서술형도 하고요. 막 시험도 봤는데 그럼 관계 대명사 같은 건 안 중요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안 중요하단 말까지는 안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건 있냐? 관계대명사, 가정법, 수동태 이런 것들은 특수장치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런 문장만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기출문장 중에 그 문장 예시가 별로 안 나옵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럼 내신 시험 왜 계속 그걸로 보나요? 특수장치로 문제를 내야지 이게 갈라지고 옳고 그름이 생기기 때문에 지식이 되고 그것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특수장치를 아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되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 특수장치만 특이하게 배우고 했던 것인데 솔직히 수능이 필요해서 이제 독해력이 필요해서 독해력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부터는 그런 특수장치보다는 저 앞에 있는 거 주어 서술로 나눌 수 있고 문장 성분 찾아지고 동사 뒤에 어떤 애 오는지 알고 있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훨씬. 그래서 이 문법 규칙이 제가 오늘 이따 상품으로 드리는 이 책에 보면 김보라의 보물섬이 결국은 이 문법 규칙들을 이렇게 엮어 놓은 섬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도 이따 간단히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문법을 활용하는 연습을 또 하셔야죠. 규칙 학습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되는데 그것은 짧게 구문 연습부터 기출 단문 독해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지금 보라색 동그라미 떴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선생님이 아까 보물섬 어쩌고 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문법을요, 여러분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해서 우리 머릿속에 많이 떠다닙니다. 투부정사 들어봤어. 동명사 들어봤지. 알아. 그렇긴 해.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나오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게 정돈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내 머릿속에 산발적으로 돌아다니기만 하고 있는 거지. 인상적으로 맞아. 그때 들었어. 이건 알아요. 자, 그럼 이게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법을 한 바닥에 다 내려놓고 얘네들이 어찌 연결되고 어느 마을이고 어느 덩어리구나 이걸 정돈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문법 공부라는 정말 선생님도 이거가 선생님의 어린 시절 공부하던 어떤 방식 중에 이렇게 떠오른 그 깨달음으로 인한 그 공부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구현한 선생님의 보물섬이라는 강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OT거든요. 자, 선생님이 어린 시절 여러분처럼 되게 문법이라는 게 잡히지가 않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바닥에 한번 써보자 하고 쓴 그 계기가 선생님이 문법 이거였어? 라고 알게 되던 아하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선생님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복잡한 것일수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되게 좋아했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이 노래 알아요? 초콜릿처럼 꺼내 먹으라잖아. 근데 초콜릿처럼 꺼내 먹으려면요. 초콜릿이 예쁜 상자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꺼내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 초콜릿이 막 먼지구덩이 속에 막 책들에 쌓여 있고 막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막 옷하고 섞여 있고. 그런데 꺼내 먹고 싶어요? 전혀 아니지. 꺼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잘 정리해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문법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막 보기가 힘이 들어서 저기 가서 숨었다가 왔어요. 우리 PD 선생님이 시키셔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 보물섬을 보면은 요 가운데의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저쪽이 동사 마을, 이쪽이 준동사 마을, 이쪽이 틀의 변환, 이쪽으로 가면 절마을. 이렇게 총 가운데 센터 한 마을, 양쪽에 하나, 둘, 셋, 네 마을 하면 5덩어리로 문법이 끝납니다. 그럼 투부정사 어디 있어요? 저 준동사 마을에. 분사 구문 어디 있어요? 준동사 세 번째 분사 밑에 분사 구문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그들이 연결된 채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너 문법 알아? 그랬을 때 아는 것 같아 라고 나옵니다. 뭐 들어는 많이 받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솔직히 나 자신 없어. 이렇게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 지식들이 좀 엮여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다시금 드리고 싶고요. 이게 보물섬입니다, 사실. 자,
그렇고요. 이제 독해 한번 가볼까요? 독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다양한 지문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아젠다 부분에서 결국은 대학 와서 논문을 읽을 수 있니? 라는 그런 느낌으로 낸 시험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술적 논문, 기사체 등등 다양한 소재 유형 지문 가리지 말고 국어든 영어든 꾸준하게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빈출 소재에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죠. 요즘 교육심리, AI 등 핫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 사항 파악하는 스타일의 독해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실 전체 요지도 파악하지만 그래서 세부적 정보 파악할 때는 일단 첫째도 둘째도 정확도와 꼼꼼함이에요. 그리고 논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연습 하셔야 되겠고, 연결사, however 뭐 이런 말들, in fact, however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이러면 딱 손 털고 in fact 하면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연결사 활용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세 번째 보라색 동그라미 저기 보이고 있어요. 추론 능력 기르기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함축적인 의미 추론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에만 집중을 하지 말고요. 한 발 물러서서 국어 지문 연습과 동일한 스타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 활용하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독해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무엇이 독해력인지. 독해력을 지루하지 않게 여기저기서 계속 독해력을 막 건드리는 강좌입니다. 독해력만이 살 길이니까요. 수능도 대학도 정말 독해력을 기르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해력, 그 파워가 없으면 점수 자체를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요. 독해를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태세예요, 태세. 머리가 뭔가 독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 읽었어요. 그러면 그 읽은 걸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럼 끝이 아니고 뭘 해야 되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연결 짓고 그 전 생각, 기억 남은 것들을 또다시 덧붙여가면서 내가 그 흐름을 딱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밧줄을 당겨가듯이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 당기는 게 힘들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단어 공부 많이 하고 구문 공부, 문법 공부 되게 많이 하느라 애를 써도 이 당기는 노력 자체 힘듦을 안 견디니까 독해력이 안 느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은 그 당겨가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이 길러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내가 길러졌네? 아닌가? 내가 옛날보단 조금 더 이렇게 끈덕지게 붙어서 한 문장 이해했고 그 다음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을 내가 이제 좀 하는구나. 이걸 하면서 자꾸 내 머리가 뜨겁구나. 내가 한 두 문장 붙여내기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시간이 30여 분이 걸렸어도 결국은 그게 진짜 내 공부거든요. 그게 독해력이에요. 그래서 일단 추론 능력을 기를 때는 여러분 국어 지문도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국어 지문 분석하듯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태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나는 읽고 이걸 들으면 내가 어떻게 이제 영어가 잘하게 되겠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알아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을 붙여내야 된다고 내 머리가.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 읽고 다음 읽었는데 연결 안 되는 불상사 너무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한 세네 문장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모르겠어. 다시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 너무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붙여내는 연습을 천천히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를 읽고 다음 연결하고 그럼 그 내용 기억해야 연결이 붙어가죠, 그죠? 계속 앞에 걸 볼 수만 없으니까 기억하고 붙이고 또 다음 읽고 요거 자체를 각 잡고 훈련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처음부터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확 다 한 번에? 그거 안 돼요. 그럼 일단 안 되면 두 문장만이라도 붙이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두 문장쯤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 세 문장 정도? 그 다음 내가 요만큼도 읽어지나? 한번 해보자. 이거를 이제 점차 길게 하는 연습.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도는 없지만 멈추지 않으면 가능은 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수능이라는 시험이. 아까 실용문 있고 뭐 듣기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이 실용문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보다는 빈칸, 흐름,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거 잘 받고 높은 등급 받고 싶습니다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독해력이 필수적이다. 이 얘기 다시 한번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듣기 한번 보겠습니다. 의외로 듣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요. 의외로 듣기를 딱히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인데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사실 이 듣기라는 것 자체가 순발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해서 그 성향과도 관련이 좀 있기는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활용을 해주면 좋은 게 가장 이 듣기 분야인데 수능 영어 듣기를 이제 듣기 문제와 유사한 형태 모의고사를 좀 반복해서 듣고 연습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당연히 다양한 주제 노출돼 주셔야 되는데요. 뉴스, 강연, 대화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 뉴스, 강연, 대화 다양한 듣기 자료도 뭐 따로 찾아 들으려기보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면 이제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집중력 향상 연습 이렇게 해놨어요. 집중력은 일단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연습이 필수적인데 일단 들으면서 왜 우리 듣기 할 때 메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듣기 한다고 가만히 귀만 열고 있으면 안 되고 손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 중에 김보라의 영어 듣기 기초라고 해가지고 30분씩 된 강의가 있는데 정말이지 듣기가 저는 어렵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기초 강의를 좀 들어보는 걸 강하게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메모가 필수적인 그런 문제 유형으로 표나 계산 이런 것들은 일단 뭐 how much is it 이렇게 나올 때까지 일단 들어줬다가 how much 하는 순간 딱 메모할 준비하시고 몇 달러 하면 바로 쓰고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빠르게 그런 메모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어질 말 고르기 문제 이게 11, 12번인데 이어질 말 고르기 문제들이 되게 많지만 그 이후로도 11, 12번은 유난히 짧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한 다음에 바로 띵동 하고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어질 말 고르기 유형 역시 순간 집중력이 필수적입니다. 선생님 듣기 할 때는 이 생각이 많이 나요.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듣기 평가를 이제 수행 평가로 20문항씩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보고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선생님 고2쯤 됐어요. 근데 영어에 대해서 스스로는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시험을 보는데 쉬는 시간 중에 친구를 만나서 매점을 갔어요. 그래서 무슨 빵을 사 먹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종이 쳐가지고 이따 보자 하고 이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와서 이제 시험 볼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시험이 딱 노래가 나오면서 시작하고 1번 하면서 하나 더 2번 나왔어요. 잘 풀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했어요. 한 3번쯤에서 또 듣고 있는데 듣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멈추는 아무 소리 안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너무 쉬운 나머지 이따가 친구를 만나서 피자빵을 먹을까? 커피우를 먹을까? 이런 생각을 순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4번 띵동 하면서 따르르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4번부터도 모르겠는데 뭐지? 이랬다가 5번 했는데 또 4번 생각이 나요. 6번 했는데 또 4번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쫙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듣기는 대본을 보면 정말 틀릴 때 뼈 아픈 게 뭐냐면 대본 자체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을 놓치면 다 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 듣기는 그만큼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필승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다들 가져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일단 요 집중력이 내가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듣기 강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구워진 거야. 자, 그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쫑긋 하시고요. Had already been fired. Had already been fired. had already 들려요. 그쵸? had already been fired. 이미 구워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이요. Cool. I'd like to go there sometime. 자, had already 들었나요, 여러분? had already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요 강의에서 항상 소리 잡기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이란 얘기를 아까 하면서 순간 딴 생각을 해서 확 놓치는 것도 순간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영어 듣기를 하려면요. 일단 우리 한국말도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면 잘 들리잖아요. 근데 집중을 안 한 채로 듣잖아요. 그럼 한국말도 잘 안 들려요. 우리말도.
근데 우리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우리말 소리가 들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물며 영어인데, 외국어인데, 내 모국어가 아닌 언어는 정말이지 집중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100%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하나를 잡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선생님의 언어로 표현을 좀 더 드려볼게요. 이 집중력 향상을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첫째, 소리 잡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had already 했으면 had already라고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 적기를 한다고 치면 had already는 몰라도 had already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글로라도 써야 돼요. had already 이렇게.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뭐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그게 내 입으로 다시 나오는지를 체크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체크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방금 체크하면 됩니다 라는 그 소리가 머릿속에 있었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죠. 근데 영어가 뭐라고 탁 나오면 그게 내 입으로 다시 나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럼 아직 안 잡힌 겁니다. 안 나온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리 잡기 연습을, 그래서 일종의 성대모사 연습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연습을 하며 어떤 소리라도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태세가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말도 집중 안 하면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백지 받아쓰기 강추하겠습니다. 그냥 빈칸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 있고 영어가 있고 빈칸 채우기 스타일보다는요, 아예 그냥 하얀 백지에다가 듣고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들리는 사운드 그대로를 영어로 못 쓰겠으면 한글로라도 써놓는 연습,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한글로 썼으니까 솔직히 저 영어 공부 못한 건데요? 아니에요. 소리 잡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한 30분, 1시간 지나서 또 들어서 그 한글 부분을 영어로 바꿔보는 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또 한두 시간 지나서 해보세요. 한 서너 번 정도 다시금 본인에게 기회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대본을 보고 다시 체크하세요. 아, 그럼 내가 had already를 전혀 모르게 아예 다른 단어처럼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인식되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잡는 연습이 생기다 보면 이제 자신감이 붙습니다. 들려요. 자, 그래서 어느덧 슬로우가 걸린 것처럼 영어 말소리인데 영어가 갑자기 이렇게 늦어졌지? 천천히 나오네? 그런 기분이 드는 그 순간을 꼭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